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부역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은행 퇴직연금 고객도 ETF 투자, 은행의 퇴직연금 반격,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연내에 4대 시중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ETF에 투자할 수 없었다. ETF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대거 옮겼던 이유다. 하지만 은행이 퇴직연금으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면서 퇴직연금 계좌와 유치를 두고 은행, 증권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극장가에 추억이 돌아왔다. 스크린에 벚꽃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후속작이 없으리라던 영화 속편이 제작돼 기대작으로 부상하고 원작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주인공을 바꾸거나 지나칠 법한 하나의 실마리만으로 전혀 새로운 우주를 창조한 콘텐츠도 등장했다. 학생이던 관객, 시청자가 어느덧 구매력을 가진 3040세대 주소비층으로 부상한 데다 영상 발전에 힘입어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영화 팬들의 오랜 향수를 자극하는 최근 화제작은 동영상 플랫폼 왓챠에서 최고 인기작으로 부상한 미국 드라마 클랄리스다. 1991년 오스카 오관왕을 기록한 전설적인 영화 양들의 침묵의 후속작으로 미국 CBS에서 제작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약 놀자, 이조토스 옥천억, 규제 7회, 중에 막힌 돈 한국행 줄이어 올해는 한국 스타트업의 춘추전국 시대로 기록될 만하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외국 벤처 캐피털로부터 5조 원 가까운 투자금을 유치했을 뿐 아니라 스타트업의 다양성과 생태계 깊이 면에서 질적인 진화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올해 외국에서 대형 투자를 이끌어낸 한국 스타트업으로는 단연 야놀자가 꼽힌다. 온라인 숙박예약 업체 야놀자는 손정혜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금 1조 9,400억 원을 유치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인공지능 외국어 교육 플랫폼 레이드도 소프트뱅크로부터 1970억 원 규모 투자금을 전부 조달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국 자랑거리 만들겠다. 손에 각오하고 123층 올린 신격호, 나와 롯데의 난관은 언제나 극복의 대상이었지 굴복의 대상이 아니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구도하는 심경으로 롯데월드타워 사업을 추진했다. 추진 과정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던 탓에 지인들은 그의 몸에는 사리가 꽤 많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신 명예회장은 롯데월드타워 투자금을 몇 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는 늘 회수 불가라고 외쳤다. 신 명예회장은 서울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데 일조한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장구한 세월에 걸쳐 얻는 무형의 이익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국제적 명물로 한국이 자랑할 만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용광로 선대위, 띄움여, 이화학생홍 설훈, 선대위원장 합류,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핵심 요직의 이재명계 인사들이 포진하고 경선에서 경쟁자들이 협력하는 형태의 통합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송영길 대표가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경선 경쟁자였던 김두관, 박용진 의원과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이 후보와 각을 세웠던 서른 의원이 합류했다. 이낙연 캠프의 홍영표 의원과 이재명 캠프의 의원식 의원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국무총리 출신으로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이낙연, 정세균, 이해참 전 대표는 나란히 상임 고문을 맡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아닌 일거리 예산 투입, 스타트업 10만 대군 만들 것,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하고 대선에 뛰어든 김동연 전 경제부 총리를 둘러싼 여야 러브콜이 뜨겁다.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현 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에 중용된 중도 확장성 때문이다. 그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소신이다. 정권의 잘못된 선택에 반발해 번번이 사표를 냈다. 차관 시절에는 18대 대선 양당 복지 공약을 분석하고 모두 엉터리라고 발표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은 일이 계기가 됐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시절에는 각각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국정 운영에 각을 세우다 사표를 던졌다. 무허가 판잣집의 소년가장, 상고 출신으로 경제부 총리에 오른 흑수저신화까지 더해져 정치인으로서 매력도 넘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식당가, 점심 오랜만에 만석, 회식 문화 사라져 저녁 장사는 걱정.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면서 식당가는 대체로 기대감에 들썩였다. 사적 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졌다. 지난 2주간 접종자 4인을 포함한 8인으로 제한되던 데서 좀 더 완화된 수준이다. 다만 식당과 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1점인당 절대 안정의석 기시다. 새 자본주의 구상속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마련된 첫 시험대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거두며 정권 기반을 다졌다. 향후 수십조엔 규모 경제대책,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내세운 자신의 정책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등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강경 보수로 분류되는 일본 유신회가 의석을 3.7배로 늘리며 향후 정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원전 발전 비중 6%까지 낮추는 검사에 신한울 3, 4호기 불가피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6%까지 낮추자는 검사 충수, 나아가 자해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온실 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두고 한국전력 사장을 지낸 조한익 노현리서치 회장이 내린 냉정한 평가다. 그는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무리한 정책 과속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SK광폭행보 미래 신사업에 매년 1조 투자. 국내 대기업 최초의 투자형 지주회사 SK가 투자 전문회사로 진화하며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등 미래 성장 사업에 광폭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투자 전문회사 SK의 2018에서 2021년 누적 직접 투자 건수는 45건에 달한다. 펀드와 특수목적 법인 등을 통한 간접 투자 건수까지 더하면 총 투자 대상은 80여 곳에 달한다. 연평균 투자 금액 또한 1조 원에 이르는데 올해 상반기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딜까지 고려하면 약 1조 7천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개 투자센터의 전문 운용역 100여 명이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닌 결과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65살 대상의 새 얼굴, 100년 기업으로 도약. 올해 65세가 된 대상그룹이 새 얼굴로 100년 기업을 준비한다. 헬스케어와 대체육 사업 등을 육성해 첨단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또 한 번 도약한다는 포부다. 대상그룹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과 혁신 의지를 담은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신규 CI 도입을 향후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다음은 엔비디아 1조 달러 클럽 예약. 미국 뉴욕 증시가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산타랠리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 전문가들 관심은 테슬라 뒤를 이을 시가총액 1조 달러 후보가 어디냐에 쏠리고 있다. 올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미국 팹리스 업체 엔비디아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부로 국채 등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시행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투자자들은 기술주 상승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철강, 유화, 상사, 조종장이기는 숨은 진주. 10월 들어서만 4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며 코스피가 좀처럼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정이 길어지면서 하락정이 강한 저평가된 우량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시점에서 대표적인 저평가 섹터는 철강업으로
대표 종목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약 3배에 불과해 시장 평균치 대비 고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서울 44조 경기 33조, 지자체도 슈퍼예산,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내년도 예산으로 40조 원과 3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청년 지원 예산으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배정했고, 경기도 예산에는 여전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흔적이 진하게 남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에 배정된 예산과 TBS 예산을 대거 삭감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부엌부터 지하 벙커까지. 서울 명소 스위스 한옥 대사관 속살본다. 국가 안의 국가라는 개념 탓인지 대사관 출입구는 워낙 참호처럼 육중에서 폐쇄적 이미지가 강하다. 출입이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그런 이미지에 한몫할 것이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일반 대중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오는 10일까지 브리싱월스란 사진 단체전을 연다. 이후에는 종로개동 서2 갤러리로 옮겨오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시한다. 두 전시장은 한옥으로 연결된다. 2019년 신축한 스위스 대사관은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로 뜻깊고, 서2 갤러리는 아예 한옥 안에 만들어진 갤러리다. 전시를 다층적으로 변주하는 효과를 노린 듯 싶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